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다운타운 번화한 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 한 호텔이 있습니다. 바로 이 호텔인데요. 호텔 세실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이곳은 1927년에 문을 열었고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호텔이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수많은 초자연적인 현상과 또 미해결된 사건들이 계속 있어 왔고요. 게다가 미국에서 가장 악명이 높다는 악당들이 묵었던 호텔로 이름이 나기도 했고요. 지금은 유령이 살고 있는 호텔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세실 호텔은 1924년 호텔 경영자였던 윌리엄 뱅크스 하너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당시에는 주 고객이 일반 셀러리맨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맨들. 보통 깔끔한 호텔이었죠. 그런데 이 호텔이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고 미국에 대공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시기였어요. 근데 이 호텔이 당시에 그 악명 높았던 그 하층민들의 거리, 스키드로우라는 그 주변에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호텔 세실이 굉장히 경영난의 허덕이다 보니까 방 가격을 낮춰서 그냥 사람들한테 방을 렌트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야 돈을 벌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방 렌트가 하루 이틀 렌트가 아니라 일주일, 한 달, 세 달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빌려주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곳에 마약 중독자, 도망자, 범죄자들이 들끓었고 또 그들이 만남의 장소로 이곳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이 이후에 이 세실 호텔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과 또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하면서 호텔에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게다가 이 소문에 여기서 역사상 가장 사악한 살인마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진짜 소문이냐고요? 진짜입니다. 자, 이게 그 세실 호텔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혹시 제가 예전에 토요 미스테리 진행했던 리처드 라미레즈라는 분 기억하시나요? 이 사람은 나이트 스토커로 알려진 연쇄 살인마입니다. 1984년부터 85년에 걸쳐서 이 LA 교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 무차별적으로 집에 습격해서 폭행하고 강간하고 강도짓을 해서 13명을 살해한 흉악범이에요. 그가 어느 정도로 유명했냐면 그가 경찰에 체포가 되고 나서 재판이 14개월 동안 열렸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이 다 방송을 통해서 온 세상에 알려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이었던 건 이 라미레즈가 전혀 뉘우치는 기색도 없었고 본인을 잡아간 그 담당 경찰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 라미레즈가 유명했던 건 제 영상 보시면 여러분 더 잘 아실 수 있겠지만 당시 그를 지지하는 열광적인 팬들도 생겼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여성과 결혼하기도 했어요. 결국 그는 사형이 확정이 되긴 했지만 2013년에 림프종 합병증으로 감옥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연쇄살인마 리처드 라미레즈가 바로 이 세실 호텔의 최상층에 머물렀다라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라미레즈는요,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옷에 피가 묻잖아요. 이 피 묻은 옷을 그냥 쓰레기통에 밖에 버리고 반쯤 벗은 채로 이 호텔 방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아니 그럼 이상하잖아요. 호텔에서 이걸 좀 저지할 만도 한데 위통 벗고 옷도 없이 돌아다니고 하면요. 그런데 당시 이 호텔이 워낙 마약 중독자며 범죄자들이 많은 곳이어서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라미레즈가 머물렀던 세실 호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요한 잭 운터베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오스트리아의 연쇄살인마입니다. 별명은 빈의 교살자로 불렸대요. 그는 1974년에 젊은 독일 여성을 그 여자가 입고 있던 브레이지어를 벗겨서 목 졸려 살해하죠.
그는 감옥에 갔고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문맹이었어요. 근데 감옥에 가서 착실하게 생활을 하더니 여기서 글을 깨우치고 단편 소설을 쓰고 시를 쓰고 연극을 쓰고 자서전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이 자서전은요, 나중에 영화화되기도 했어요. 그 세상에 주목을 막 받게 된 거죠. 저런 흉악범이 가가지고 막 잘 교화가 됐다. 그래서 결국에 1990년대 이제 감옥에 간 범죄자가 다시 좋은 사람이 됐다라는 어떤 교화 프로그램의 모범적인 사례로 칭송을 받으면서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스트리아 곳곳의 숲에서 총 6명의 매춘부들이 스타킹이나 브레이지어로 목이 졸린 채 죽어서 발견된 거예요. 근데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어떤 곳이냐? 전 세계에서 당시에만 해도 가장 낮은 살인율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살인이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나라에서 당시에. 근데 막 6명의 매춘부가 다 죽어서 막 지금 발견되니까 나라가 완전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되죠. 그런데 당시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도 3명의 매춘부가 목이 졸린 채 죽은 채로 발견이 돼요. 그런데 하필 그때 이 잭 운터베그가 어디 있었냐? 막 글을 쓰고 돌아다녔잖아요. 자기가 미국과 유럽의 매춘에 관련된 차이를 글로 써서 잡지에 내겠다 하면서 내가 취재를 하러 가겠다 하고 미국에 간 상태였던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가 물론 무턱대고 그를 의심할 수는 없지만 그가 나오고 나서 오스트리아에서 범죄가 벌어졌고, 그리고 또 그가 미국에 왔는데 매춘부들을 같은 수법으로 죽이게 했어? 그래서 이제 미국 경찰들이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를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FBI에 의해서 검거됩니다. 그는 감옥을 나온 이후에 총 11건의 살인의 유죄가 인정이 돼서 다시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놈이죠. 그러니까 막 그렇게 감옥에선 착한 척 다 해놓고 나오자마자 또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이제 종신형의 판결을 받고 몇 시간 이후에 자살을 하게 돼요. 그런데 자기가 죽였던 피해자들의 목에 묶여있던 그 매듭, 똑같은 방식의 매듭을 묶어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호텔과는 어떤 관련이 있냐고요? 알려진 바로는 그가 미국 LA에서 죽인 3명의 매춘부가의 범행 장소가 세실리아 호텔이라고 알려졌다고 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했던 혹시 블랙 달리아 사건 알고 계신가요? 이 사건 워낙 미스테리에선 유명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실 건데, 그 블랙 달리아 사건으로 유명한 이 여자분은 엘리자베스 쇼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헐리우드 지망생이었고,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에서 정말 가장 오래된 미해결 범죄 사건 중에 하나예요. 1947년 1월이었는데 미국 그 로스앤젤레스, 그러니까 LA 남서쪽에 위치한 공원을 산책하던 사람들이 공원 이 변두리에서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젊은 여성의 시신이었는데 시신의 모습을 보고 발견한 사람도 도착한 경찰들까지 다 깜짝 놀라게 되죠. 이후에 법의학자들이 오게 됐는데 이 당시가 1947년이에요. 그 사람들조차 깜짝 놀랄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조금 이제 순화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조금 이제 만화화해서 조금 순화된 그림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시신의 입의 양쪽이 귀까지 찢어져 있었고요. 허리는 날카로운 무언가로 동강이 나 있었어요. 안에 있는 내장이 다 적출당한 상태였고 흔적이 없었어요, 아예. 게다가 혈액 또한 남아있지 않았어요. 온 몸은 푸른 멍이 들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빨간 마스크 괴담의 모티브가 되었다는 토요 미스테리를 제가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7년 엘리자베스 쇼트가 살해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바로
호텔 세실리아였다고 그래요. 이 정도 하면 여러분이 이제 충격을 받으실 텐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미스테리 하면 정말 이 사건이 유명해요. 저도 다뤘고요. 2013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세실 호텔의 투숙 중이었던 중국계 캐나다인 엘리사 램. 그녀가 갑자기 실종됩니다. 엘리사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 재학 중이었고 혼자 캘리포니아를 여행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호텔에서 사라졌죠. 그런데 이후에 며칠 이제 지나고 나서 호텔 손님이 물 수압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막 물 맛도 이상하고요. 그래서 호텔에서 옥상의 물탱크를 조사해 봅니다. 근데 그곳에서 엘리사 램의 시체가 발견되죠. 이 물탱크 안에 너무도 오랫동안 있어서 이 정확한 사인도 불명확했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왜 죽었는지. 근데 그녀가 발견됐을 때 나체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입고 있던 옷은 물탱크에 떠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뭐였냐면 그녀가 실종되기 직전에 탔던 호텔의 엘리베이터 CCTV였어요. 여러분 아마 이거 보셔서 알고 있을 거고 저도 여러분과 같이 봤어요. 방송에서. 이 엘리사 램 사건 검색하시면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속에서 그녀는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오더니만은 여러 층의 버튼을 눌러요. 그리고 문이 닫히지 않으니까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죠. 딱 들어와요.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이상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메라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와 계속 얘기하면서 막 혼자 미소를 짓고 막 두 손을 내젓기도 하고 전혀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행동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본 사람들이 이거 혹시 이분 뭐 약물에 취한 거 아니냐, 목류병에 걸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시신 부검 결과 그녀의 몸에는 어떠한 약물이나 알코올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이 세실 호텔이 혹시 유령이 존재하는 게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강력하게 추정을 하기 시작한 거죠. 호텔 세실은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상당히 유명해요. 그래서 얼마 전 미국 TV쇼인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 자체도 이 세실 호텔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제작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세실 호텔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세실 호텔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앞에 보시면 요 영어에 Stay on Main이라고 써 있어요. 호텔 이름을 변경했어요. 근데 위에는 여전히 호텔 세실이라고 적혀 있네요. 약간 과거의 것을 가지고는 가지만 실제 이 이름은 Stay on Main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호텔 외관, 인테리어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호텔은 LA 다운타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과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에요. 여러분 혹시 LA를 방문하신다면 호텔 세실이라는 게 아니라 Stay on Main이라는 이 호텔에서의 투숙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